더운 일요일 저희가 서울에서 막 달려왔습니다. 충청 지역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달려왔는데요. 오늘 또 유세가 있다고 해서 신탄진 현장에 저희가 차를 대고 그리고 아까 유세하시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다 생중계됐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방송이 있어서 목소리를 좀 관리해야 돼갖고 그래서 연설을 아주 짧게 했는데 감기 기운도 약간 있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연습을 좀 하고 올 걸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저희가 그 오마이TV 마을버스 613 저희가 이 차를 중계차를 마을버스라고 이름을 짓고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차가 아주 좋은데요. 그래요? 제 거랑 바꿨으면 공간도 아주 여유가 있고요. 네, 높은 차고요. 저희가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 서울, 경기도를 거쳐서 저희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이 국장님 역할을 좀 하신 거예요? 신기상 제가 기자 역할은 하지 않고요. 여기 그 유권자분들이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또 우리 신규상 우리 여기서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자라고 해야 됩니까? 기자입니다. 기자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역사에서 워낙 오랫동안 활동해 오셔서 제가 이렇게 나이는 제가 한 6개월 빨라요. 근데 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뵈니까 또 반갑고 건강한 모습 보니까 더 좋고 그렇습니다. 저기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불러야겠습니다. 여기는. 무엇보다도 여기가 시원하네요. 바깥보다는 훨씬 시원하죠. 30도를 넘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유세하시는 분들 아까 땀 흘리시고 땀에 흠뻑 젖어서. 뭐 근데 춤도 잘 2월의 선거는 원래 또 이렇습니다. 제가 2월 13일 날 후보 등록할 때는 그 롱코트 입고 길거리에서 인사했던 기억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그래요.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먼저 저희가 이 마을버스 인터뷰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하셔야 돼요. 그럴까요? 네, 신고를 하셔야죠. 카메라를 보시고. 인사 말씀해 주시죠. 사전 정보가 너무 없어갖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랐는데. 전국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 허태정입니다. 기호는 물론 1번이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대전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남북 간의 새로운 화해의 물결,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가는 이런 대장정이 시작됐는데요. 이제는 지방자치도 주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 시대의 새로운 지방자치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선 7기 대전시정은 바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 그런 각오를 갖고 오늘 이렇게 출마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길었나요? 아닙니다. 저희 그 편성표가 없기 때문에 뭐 1시간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재미없으면 한 10분 만에 끝나고. 아니 그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경남 김경숙과 얼굴이 선하십니다. 선해 보입니까? 우리 김경수 후보가 훨씬 잘생겼고 훨씬 더 선하죠. 그거에 비하면 저는 좀 얼굴이 좀 독살스럽죠. 그 유성구청장을 이제 하시다가 대전시장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이 유성구청에서 하셨던 정책 중에 이거 꼭 대전시정에도 접목해야지라고 갖고 계신 그런 게 있다면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유성구청장을 2번 8년간 이렇게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유성구민들로부터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나 이런 걸 한번 모니터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꿈나무 과학 멘토 예를 들면 이 꿈나무 과학 멘토 같은 경우는 유성구에 대덕특구라는 연구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대덕특구하고 지역에 있는 어린 청소년들이
연구단지를 투어하면서 과학에 관한 이해와 또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의 꿈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꿈나무 과학 멘토 사업을 연결해서 했는데 그 반응이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로 꼽혔어요. 네. 근데 제가 구청장으로서 전체적인 틀에서 놓고 볼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성과들은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주민참여 예산제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연 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이 유성구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들을 결정하도록 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네. 시민 제안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그 낸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정책으로 구현해냈던 사업들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내가 그 유성구 행정의 한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 이런 걸 좀 줄 수 있었고 또 타구에서 참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성구는 전 지역 마을 동별로 마을 축제가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개 행정동이 있었는데 그 동별로 마을 축제를 하는데 시민들이 다 직접 만들어서 축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축제준비위원회가 되고 그곳에서 모든 행사들을 기획하고 그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걸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는 역할만 좀 하고 해서 주민들의 참여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던 행정들이 무엇보다도 기억이 남고 또 보람으로 마을 축제로 저도 한번 취재를 해본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마을 주민들이 그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다 어우러지는 그런 동네 축제 같은 형태로 치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신탄진에 한 동 축제를 하면 유성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모여요. 하루 축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큰 어려움 없이 다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가 그걸 통해 축제의 완성도도 있지만 다르게는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그만큼 강화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웬만한 행사들은 다 소화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참여의식 같은 걸 높이면서 어떤 그 소속감, 자부심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는 성과를 냈죠.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자랑하실 게 끝없이 나오고 아니 한 시간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좀 한 시간 도전. 아니 그 댓글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어려운 건 좀 피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 공약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쉽죠? 대표 공약은 무엇보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뭐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이제 경제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어려움 호소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전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인구가 이제 정체되면서 서서히 이제 150만 선까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세종시로 인구 유출 현상도 있고 그런 반면에 새로 유입되는 어떤 산업은 매우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대전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시의 공약의 핵심은 뭐냐면 소프트웨어 중심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니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 육성하는 것이 그 사업인데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일자리가 늘리고 그 일자리가 원도심 활성화에까지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공약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세하시면서 매일매일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가 어느 정도로 좀 느껴지는지 그걸 좀 그 유권자들 만나면서 느낀 그 지금 경제 어려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제는 늘 이렇게 전체 규모는 성장하는데 그 실제 시민들 만나면 경제가 어렵다 이 얘기를 늘 해마다 이렇게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요즘 근래 2, 3년 사이에
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면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소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위축되는 현상들을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호소가 더 심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이제 신탄진 장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이제 그 나오신 보따리 이렇게 들고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 뭐 이렇게 아저씨들 이렇게 뵙고 하는데,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것이 이제 대규모 마트나 이런 데로 다 이동하다 보니까 골목 상권들이 급격하게 쇠락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고충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장날 같은 때 이렇게 나오면 죄송스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어렵다는 건 다들 동의하시는데, 이 뭐 특히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가 기자 뭐 회견을 열고 이러면서 경제를 힘들게 한 건 지금 문재인 정부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심판하고 견제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레파토리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던데요. 이런 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고 적용하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경제 정책이라는 것은 중장기로 가는 거고, 그 효과는 보통 4, 5년 뒤에, 짧게는 2, 3년 뒤, 보통은 한 4, 5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IMF 이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벤처 육성을 해서 그것이 성과를 나타낸 게 2002, 3년도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확 성장을 해왔고, 그때 당 문재인 정부 때 일으켰던 무역이나 이런 활성화 정부 그렇죠. 정책들이 MB 정부 들어서 그 효과를 발휘하다가 MB 정부 때 나라를 그냥 무슨 4대강 안에 뭐 자원외교 하냐면서 완전히 들어먹고, 또 박근혜 정부 때까지 오면서 지금 그 후유증이 그대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한 개인의 정부에 의해서 나라가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 정책의 흐름은 영향을 분명히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맞이하고 있는 이 경제 환경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정책의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책 기조를 갖고 이제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후반이나 아니면 그 다음 정부의 그 성과를 좀 보겠죠. 제가 그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요 버스에 타신 김에, 이 버스가 그 마을 버스인데요. 갑자기 긴장됩니다. 예, 아닙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주로 그 대전의 현안이 지하철 2호선을 어떻게 할 건가가 지금 오랜 동안 이제 논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허태정 후보님은 이 지하철 2호선을 조기 준공하겠다라는 공약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의 박성현 후보는 이 지금 지하 플러스 고가 혼용 방식으로 그 DTX를 하겠다, 이런 이제 공약입니다. 이게 좀 차별화가 돼 있는데요. DTS 이 저가 고가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 교통과 관련한 마을 버스를 타셨길래 여쭤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시철 2호선 지하철로 하면 제일 좋죠. 저도 뭐 지하철로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하철은 경제 타당성이 안 나오니까 예타라고 하는 예비 타당성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못했던 거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DTX라는 것은 절반은 지하로 가고 절반은 고가로 가고 조금 뭐 트램으로 가는 이런 방식, 혼용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한 정책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저심도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예산 문제가 생깁니다. 박성희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그 방식들로 그쪽에서 산출한 근거는 1조 2,9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램보다도 2배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방식이 완전히 새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심도 방식이라는 것이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같이 신도시가 많은 대전 같은 경우는 이 도로에 지하 매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심도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고, 그래서 그 사업 방식은 포기했던 거거든요. 지금 광주의 사례를 자꾸 들어서 저심도 얘기를 하는데, 광주도 저심도 방식으로 갔을 때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계속 방식을 바꾸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박성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DTX 방식은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예비 타당성부터. 그러면 그 자체에 4, 5년 정도가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벌써도 10년 넘게 이 도시철도 문제 갖고 논쟁을 벌여왔는데 또다시 4, 5년을 허비하자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행정이라는 것은 좋든 싫든 결정이 되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그건 가능하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신뢰의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DTX 방식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타당성 재주화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그렇죠. 한 8월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KDI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통과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통과가 될 거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지켜보고 결과가 나와서 하자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방법과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20% 범위 내에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면 1시간 달성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 뭐 오늘 50분까지만 하시죠. 저희가 오래 잡아두고 싶지만 또 다른 일정도 있으시고 또 예. 준비도 하셔야 되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 예. 혹시 다음에 뭐 당선이 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따로 예. 뭐 대전으로 와서 저희가 또 길게 아니 인터뷰를 하고. 그때는 제가 뭐 서울 가서 해도 됩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켜보도록 하고요. 댓글에 보니까 못 보던 분이다 누구시죠? 라는 댓글. 아직 전국적으로는 그 인지도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전국적인 뉴스를 오늘 제가 타고 좀 계십니다. 야. 오늘 전국적인 뉴스를. 그러니까요. 예. 뭐 저는 아무래도 물론 중앙부처에서 청와대나 또 과학기술부 등 이 중앙부처에서 일을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일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대중적인 인지도는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네. 대전에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이제 자주 올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예. 끝으로 인사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오마이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와. 저는 와. 늘 오마이뉴스와 함께 우리 시대를 함께 읽고 고민했던 그런 인생 역사,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들을 함께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스럽고요. 앞으로도 오마이뉴스가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을 비추는 진보 언론으로서 더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요. 저도 우리 시민들의 행복,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감사합니다. 즐거운 고맙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심하라는 얘기죠. 아닙니다. 예, 너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다시 또 더운 현장으로 가시겠네요. 예. 네, 제가 일어날 수가 좀 없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마이뉴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